사운드시티의 김원일,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이크에 대해서 좀 알아볼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네. 이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다이나믹 마이크하고 예. 그다음에 컨덴서 마이크 이렇게 두 종류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이나믹 마이크하고 컨덴서 마이크는 이제 특성이 좀 많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어떤 게 있죠? 일단 다이나믹이 첫 번째로 내구성이 되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음압이 강한 경우에 녹음을 받을 때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예, 소리가 둔감하게 반응한 마이크예요. 예. 그래서 주변에 이제 잡음이 좀 있어도 그게 잘 안 들어가는 편이고, 아, 잡음이 이제 덜 들어간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컨덴서 마이크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싼 제품들이 많은 편이고, 예. 이제 마지막으로 별도로 파워를 제공하지 않아도 저희가 수음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다이나믹 마이크랑 정말 정반대예요. 일단은 장점 먼저 말씀드리면은, 장점은 이제 소리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정말 조그마한 소리도 다 캐치를 해요, 얘가. 그래서 이제 보컬이라든가 뭐 어쿠스틱 기타라든가 이런 거 녹음하실 때 굉장히 좋긴 한데, 이제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다이나믹 마이크도 이제 둘에서 노이즈에 강했지만 그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에 굉장히 약하다는 거. 예, 이제 그게 오히려 단점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구성이 매우 약합니다. 충격에 매우 약하고요. 안에 다이어프램이라고 있는데 그게 매우 얇은 그 철판떼기 같은 겁니다. 예, 그게 매우 약하기 때문에,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잘못 관리하실 경우 떨어뜨리든가 하면 그럼 바로 이제 그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습기나 온도에도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좀 컨덴서 같은 경우에는 좀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아요. 네. 이제 어디까지나 상대적인데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에 비해서 조금 비쌉니다. 네. 예, 특히 이제 고가형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억소리 나오는 그런 제품도 많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거랑, 그리고 컨덴서 마이크는 그 팬텀 파워가 따로 필요하다는 거. 예, 팬텀 파워라고 저희가 부르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48V 이제 직류 전압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공급을 해줘야 비로소 작동을 하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관리가 까다롭고 사용에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까다롭다는 거. 네. 이제 민감도 얘기해서 제가 이전에 어쿠스틱 녹음할 때 네, 이제 컨덴서 마이크를 대고서 이제 기타를 녹음하고 있는데 네. 제 바짓단이 움직이는 소리까지 아, 다 그렇죠, 들리니까 그렇죠. 예, 네, 그 정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도 그 차이를 이제 좀 신경 쓰고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 사실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주파수 응답이라고 하는 그 특성 어느 정도 파악을 해놓고 그 마이크를 사시면은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컨덴서 마이크로 이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한 게 U87. 네. 이제 노이만의 U87 같은 경우에는 매우 플랫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플랫하다는 말은 이제 한국말로 표현을 하자면 네. 좀 약간 좀 다른 의미일 수도 있긴 하지만 중립적인 예, 그런 소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녹음을 하면은 크게 틀리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이제 주파수 특성을 타는 애들은 예, 좀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 좀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녹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참고만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네. 일단 마이크의 지향성. 예, 지향성. 네. 용도에 따라서 이 지향성을 잘 신경 쓰셔서 구매하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4개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일 지향성, 단 지향성, 두 번째 쌍지향성, 예, 세 번째 무지향성, 무지향성, 네 번째 초지향성. 초지향성. 네, 이렇게 4개가 가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이크의 지향성들인데요. 예.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만 녹음하겠다, 보컬을 녹음하거나 악기 사운드를 녹음하겠다 하시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단일 지향성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라디오 녹음을 하신다 하면 이제 서로 상대가 마주보고 할 수 있게 쌍지향성. 마이크들은 그 지향성을 좀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이제 제품에 따라서 컨트롤 할 수 없는 제품도 있고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제품도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KG에서 나온 C214라는 마이크랑 C314라는 마이크가 있어요. 네. 이제 그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차이가 마이크 자체 성능은 비슷한데 지향성을 선택할 수 있냐 없나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214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단일 지향성, 314 같은 경우에는 지향성 몇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비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만약에 단일 지향성 마이크를 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옵션적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놈보다는 그냥 단일 지향성 마이크를 하나 사시는 게
좀 더 예산적인 비용에서 좀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 예. 그 이제 저희가 오늘 좀 마이크 추천을 몇 개 해드려 볼까 해서 이제 제가 좀 몇 개 좀 알아봤어요.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저희가 직접 찾아보면서 한번 가격이랑 이제 추천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 업계에서 이제 싸기로 유명한 이제 베링거라고 하는 역시 마이크예요. 베링거 또 나왔네요. 예, 베링거는 정말 써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링거에서 나온 C1이라고 하는 컨덴서 마이크인데요. 이제 보컬 마이크 같은 데서 쓸 수 있고, 단일 지향성 마이크. 그 최저가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했을 때 49,640원. 예, 그중 약 5만 원. 예, 요런 게 나오네요. 구매가 46개인데 100%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제 요런 것도 이제 싸다곤 하지만 이제 사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후보정만 제대로 하면은 크게 문제 없으세요. 예. 주변에 실제로 몇 번 추천 들어봤고 예, 홈 레코딩 수준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리고 이제 다들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MXL에서 나온 이제 마이크. 이제 베링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싼 가격이다 보니까 이제 스튜디오급에서는 잘 사용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퀄리티의 물건이 이제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좀 적은 편인데, MX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튜디오 퀄리티의 마이크도 만든다는 거. 예, 이제 거기에서 나온 저가형 마이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많이들 사시는 것 중에 하나가 MXL 770이라든가 990이라든가. 예. 770 같은 경우에는 11만 8천, 약 한 12만 원 정도 하네요. 이 가격대면은 그 SM57이나 58하고 비슷한 가격대에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5758에 좀 비슷합니다. 예. 그 코스트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990 같은 경우에도 예, 한 10만 원 정도. 예.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시는 마이크 모델 중에 보드사의 NT 시리즈, 예, NT2가 많이 팔리죠. 아, 그래요? 예. NT2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에서도 이제 실제로 많이 쓰는 마이크입니다. 이제 낮은 가격선으로. 전 솔직히 원을 더 많이 쓸 줄 알았어요. 예. 홈 레코딩 환경이면 확실히 원이 좀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NT2 먼저 한번 살펴보죠. NT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주나 보네요. 예, 이렇게 구성품, 이제 마이크랑 이제 쇼크 마운트랑 이제 그 팝필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세트로 해서 28만 7천 원, 약 3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이제 프로급 그 사운드도 얻을 수 있고요. NT1 살펴보죠. NT1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근처에서 좀 그 가격 구성이 되어 있네요. 사실상 NT 시리즈 정도면은 좀 이제 홈 레코딩에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돈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두 가지만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예, 오디오 테크니카에서 나온 AT2040하고 4040, AT2020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최저가 11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에 좀 더 업그레이드 판이라고 볼 수 있는 4040 같은 경우에는 51만 원. 예, 요 정도 선에서 하시면은 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020은 직접 써봤는데요. 예, 하이가 조금 센 느낌이 있긴 한데, 근데 이 정도는 그 EQ 정도로 조금만 만져주면은 충분히 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AKG에서 나온 믿고 쓰는 AKG. 그렇죠. AKG는 사랑입니다. 이제 AKG C14 같은 경우에는 프로에서 많이 쓰는 건 이제 414인데 이제 전혀 이제 C14도 그 퀄리티가 나쁘지 않거든요. C14 같은 경우에는 43만, 한 45만 원 근처네요. 근데 이게 C414라고 하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자주 쓰이는 마이크가 있는데 거의 성향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 정도면은 프로 퀄리티의 보컬 녹음이라든가 뭐 기타 녹음 등등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40만 원, 50만 원 얘기가 나와도 제가 크 하고 있게 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녹음 다닐 때마다 항상 노이만 687을 거의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예, 여기저기 많이 쓰이죠. 그게 거의 한 400만 원대 마이크다 보니까 그렇죠. 40만 50만 원 해도 이제 컨덴서가 싸게 느껴지는 이런 쪽으로 하시다 보면 가격적인 감각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이제 컨덴서 마이크는 이렇게 추천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에서 네.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 하면은 역시 SM. SM 5758 시리즈 57을 먼저 검색해 볼게요. 네. 9만 몇천 원에서 한 11만 원 사이, 네. 예, 그 정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SM57 같은 경우는 기타 녹음할 때 정말 많이 쓰는 마이크다 보니까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악기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거의 필수적인 마이크다라고 얘기가 될 정도로 유명하고 그리고 그렇죠.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심지어 피아노 녹음에도 써봤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마이크 중에서 하나입니다. 예, 그중 가성비로서 종결자죠. 네. 예. 그리고 이 57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악기용이라는 인식이 많은데 네. 사실 보컬을 써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음. 이 유명한 일화 중에 한 개가 이제 그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네. SM57을 사용하는 게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57을 사용하도록 연설용으로. 예. 혹시 로비 같은 게 아마 있겠죠. 예, 잘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이제 보컬용으로 쓰시기에도 뭐 딱히 나쁘지 않습니다. 네. 왠지 57은 이제 악기용, 58은 보컬용 네. 이런 인식이 있는데 뭐 58 같은 경우가 좀 더 보컬용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57은 좀 악기용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생김새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헤드가 둥그니까. 예, 그런 이제 편견 같은 게 있는데 57도 이제 사실 이 보컬을 써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5758 시리즈가 너무 익숙해서 좀 다른 걸 써보고 싶다. 이제 라는 분들은 제나이저에서 2935라는 마이크가 있어요. 네. 2935. 사실상 제나헤이저도 거의 믿고 쓰는 브랜드 중 한 군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제나이저가 이제 최저가로 검색을 했을 때 한 22만 원 네. 근처가 많이 보이네요. 네. 예. 그리고 블루에서 나온 것도 있어요. 사실 블루 같은 경우에는 컨덴서 마이크로 매우 이제 유명한 이제 회사거든요. 이제 컨덴서 중에서도 이제 하이엔드 쪽에서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굳이 이 지금 이제 다이나믹 쪽에서 블루 잉크워 시리즈 이걸 제가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한 개가 네. 요걸 사셔도 되지만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컨덴서 마이크 사실 때 블루에서 나온 블루버드라는 마이크가 있어요. 아 블루버드가 블루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 블루버드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사거든요. 성능도 나쁘지 않고. 네. 그런데 이게 그 블루 측에서 가끔 이거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버드를 사면은 이제 잉커 시리즈 마이크 하나를 끼워준다든가.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언급 정도로 네. 한번 해보고요. 블루 잉커 100 검색해보죠. 국내에서 10만 원 정도 네, 팔고 있는 것 같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제나이저에서 나온 E609라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E609 같은 경우에는 19만 원 정도. 예,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 악기 녹음에 많이 쓰거든요. 네. 특히 이제 기타 녹음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정평이 나 있는 마이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SM57과 더불어 E609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일렉 기타 녹음하는데 뭐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만약에 이제 싱어송라이터이시다 하면 컨덴서 마이크 하나랑 다이나믹 마이크 하나씩 이렇게 너무 비싼 것까지도 필요 없고 저희가 추천한 제품 중에서 하나씩만 가지고 있어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셔도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그 마이크 몇 개를 좀 살펴보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이런 편견이 있어요. 그 컨덴서 마이크가 다이나믹 마이크보다 가격이 좀 더 나가기 때문에 이쪽이 더 무조건적으로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가끔 이제 초보 프로듀서 분들 중에서는 이제 좀 간혹 보이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예, 일종의 편견 같은 건데 상황과 용도에 맞게 마이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지. 예,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해서 뭐 좀 반응이 둔하다고 해서 나쁜 마이크는 절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드럼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매우 센 마이크예요. 한순간에 트레지언트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이제 그런 악기다 보니까 드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컨덴서로 맞게 되면은 굉장히 개인 효율을 뽑기가 힘듭니다. 예, 그런 경우에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굉장히 베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보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그마한 표현도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 뭐 일반적으로 좀 더 좋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주변에 노이즈가 많다면은 뭐 오히려 컨덴서가 좋지 못할 경우도 있다. 예, 그러한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마이크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이제 마이크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스피커와 헤드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운드 시트의 기원인 최영준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